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려볼까 합니다. 요새 식물을 좋아하는 분이 많이 이제 약간 붐처럼 일어났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고들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 쪽을 하다 보니까 보통 화분을 사게 되면 그 판매자에게 어떻게 키우냐는 질문을 거의 대부분은 하잖아요. 근데 이게 희귀식물을 갖고 오게 되다 보면 매니아층을 만나는 일도 좀 그 확률도 높아지고, 그런 분들은 질문이 뭐 물 몇 번 주나요? 이게 아니에요. 질문의 수준도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정말 잘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틀린 답변을 해드리고 이제 보내고 나면 그 질문의 기회는 판매자한테 딱 한 번밖에 안 오거든요. 근데 그때 틀렸을 때 그런 만회할 수 없는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좀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식물 관련한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 이제 비전공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기능사 쪽인데요. 기능사에서 식물 쪽으로 보면은 뭐 원예기능사, 종자기능사, 유기농업기능사, 그리고 좀 더 넓게 가서 산림기능사까지 있고, 더 나아가 버섯 종균까지 이제 따는 분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순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름상으로 봤을 때는, 명칭상으로 봤을 때는 원예기능사가 제일 쉬워 보여요. 왜냐면 원예라는 그 단어를 많이 접하기도 했고, 다른 거에 비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넷 중에서 가장 난이도로 따진다면 원예기능사와 산림기능사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둘러보면은 따시는 거는 유기농업기능사예요. 유기농업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이 있는데, 유기농업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뭐 종자 관련한 것들, 그리고 흙 관련한 것들, 뭐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뭐 양이온 치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산도 테스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금 약간 전문적으로 들어간다 싶은 것들은 유기농업기능사에 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물을 키우는데 그냥 조금 관심이 있다,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 유기농업기능사를 많이 따시고요. 그리고 실기시험도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실기시험이 4개 시험 중에 가장 쉬워요.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하고, 그 용토의 종류 이름 쓰기 이런 거 펄라이트인지 아니면은 뭐 훈탄인지 뭐 그런 거 쓰기, 그리고 산도 테스트, 이 두 가지가 거의 메인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유기농업기능사는 그 실기시험 보기 한 이틀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거 그대로만 보고 가시면 합격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책의 두께가 가장 얇고, 그리고 이걸로 시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필기 시험이 합격률이 낮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단어상의 어려움 때문에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대부분은 거의 합격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원예기능사와 종자기능사를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그냥 수첩형으로 갖고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제가 작년에 같이 땄어요. 근데 원예기능사가 엄청 어려워요. 그 과수, 채소, 그리고 시설, 원예 4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원예기능사를 검색을 해보면 학원이 없어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도 없고, 원예기능사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조금만 틀어도 되게 문제 못 푸는 문제들이 좀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그냥 쉽게 덤볐다가 정말 금방 미끄러지기도 하는 게 아마 원예기능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원예기능사를 한번 공부를 해보고 나면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초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알아듣게 된다고 하죠. 어떤 단어들, 처음에 단어들을 익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전공자다 보니까는 그쪽 분야에서의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예기능사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책의 두께가 되게 두꺼운데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거를 그냥 소설책 읽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좀 더 자세히 보고, 세 번째는 더 자세히 보고, 이렇게 세 번 완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시험 한 일주일 전부터 문제만 계속 풀면 어느 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감이 잡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원예기능사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완전 처음 여기 쪽에 비전공자가 완전 처음으로 이렇게 접하기에는 좀 추천은 하진 않아요. 그냥 유기농업기능사 먼저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종자를 보고 그 다음에 원예로 가는 것이 가장 이제 뭐 편안하게 가는 그 흐름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예를 먼저 따고 종자 그 다음에 유기농업을 땄는데 원예를 먼저 따게 되면 종자와 유기농업은 정말 쉽게 느껴져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는 좀 다음 거는 쉽게 따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원예기능사를 먼저 따는 것도 괜찮습니다. 종자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그 종자라고 하니까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습니다. 원예기능사에 거기에 4가지 과목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 4가지 과목 중에 하나를 깊게 파고든다고 생각할 정도의 분량이 종자기능사예요. 그래서 종자기능사 같은 경우에도 원예기능사랑 똑같이 1회 완독, 2회 할 때는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저는 2회까지 집중해서 본 다음에 일주일 전에 문제풀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었는데, 종자기능사의 실기시험은 원예기능사와 유기농업기능사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깎기적 같은 것도 많이 받고, 그리고 맛적, 호박이랑 그 수박 맛적, 그리고 그 발화율 계산하기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씨앗 분별하는 거, 그리고 미세종자 뿌리는 방법,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3가지가 거의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3가지를 합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용인 바이오고, 수원 바이오고인가? 아무튼 무슨 바이오고를 갔었고요. 그리고, 부산에 갔어요. 부산 무슨 원예고등학교였어요. 근데 그게 원예기능사가 부산 쪽에 갔었는데 부산이 저는 까다롭다고 느껴졌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시험 봤을 때 삽질도 있어요. 그 전열원상 설치하는 게 있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이 시험을 보고 나와서 인천 가는 버스 타고 막 진짜 너무 정신없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까다롭고 부산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 다 보고 있고 어느덧 옆에 와서 지켜보고 있고 와서 질문 계속하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질문을 안 받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질문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이 그 부분을 잘 모르니까 한번 확인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듣는 내용이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원예기능사 봤을 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붙었고, 그리고 다른 곳은 어디지? 종자기능사 봤을 때는 용인이었어요, 용인. 근데 되게 부드러워요. 분위기가 되게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근데 점수는 가장 짜게 줬었던 곳이었고, 그리고 유기농업기능사 상당히 널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2-3분이 오셔가지고 앞뒤 중간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보셨고, 그리고 어떤 게 점수 체크하는 부분에서만 이렇게 좀 까다롭게 보셨던 같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으로 땄던 산림기능사입니다. 산림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기농업기능사랑 같이 땄었는데 산림청에서 나오는 거예요. 산림기능사를 공부하다 보면 나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부분도 맞긴 맞고 무슨 병해충 관련해서 공부 좀 많이 부분이 있었고 할애가 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위쪽 지방 아랫 지방에 뭐 분포하는 나무 뭐 아니면
뭐 아무튼 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실기 시험은 기계 쪽이 더 훨씬 많아요. 기계. 저는 강릉에 있는 임업 훈련원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3박 4일 합숙을 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무슨 모든 분들이 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에요. 가시게 되면 30대, 20, 30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 사회생활을 다 완전히 거의 뭐 마치고 오신 분들, 아니면 꼭 어떤 목적에 있어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거기 훈련복을. 그러면은 다 똑같이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여행 온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느꼈고, 그리고 그때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 유상천 교수님인가? 그분이 유상천 교수님인가?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강원도 사투리를 쓰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뭐, 되게 털털하게 가르치신다고 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아무래도 기능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기초한 것, 뭐, 흐름을 잘 알고 있는지, 그 기계를 조립하는데 그 조립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벌목을 하는데 위험하잖아요. 전기톱을 사용하니까. 그 벌목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걸 지키는지, 안전한 것을 지키는지.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산림기능사를 하시게 되면 훈련원을 추천을 해요. 왜냐면 훈련원에서는 그 교육 순서대로 가요. 딱 그 흐름대로 어떤 거를 보는지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야지 점수를 받겠구나라는 게 명확한 게 생기는데, 보통 산림기능사는 저기 현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손에 너무 많이 익었잖아요. 뭐 생략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왜냐면 완전히 손에 익은 분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순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순서에서 점수가 깎이게 되니까 막 그 산림기능사가 굉장히 쉬운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산림기능사는 훈련원을 추천을 하고요. 제가 시험 중에 봤었던 분들은 저랑 짝꿍이었던 분인데, 다른 부분은 그냥 눈치로 다 푸세요. 근데 벌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당황할까봐 제가 벌목하기 직전에 뭐 소리 지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능숙한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훈련원에 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서 당황하는 경우도 생기고, 준비하지 않고 오면 엄청 크게 당황한 그런 시험입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받는데요. 보통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나면 도시농업관리사? 그런 자격증을 따려고 유기농업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연령대는 20, 30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4, 50대. 4, 5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기능사 자체가 약간 누구나 할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그 4, 50대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경우에는 다 귀촌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뭐 정말 장난으로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에 붙고 말지?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손에 익을 때까지 막 열심히 진짜 하시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요새 4, 50대가 꼰대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하시는 거 보면은 왜 우리나라 경제를 왜 일으킨 그 세대인지 정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전기톱 같은 경우에도 다 사무실에 앉아 계셨던 분들이에요. 높은 직급에 있던 분들도 되게 많고. 근데 그거를 손에 익을 때까지 끝까지 하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정보가 상당히 많잖아요. 원예 쪽 관련해서. 그러면 그 근본을 찾고 싶었어요. 베이직. 어떤 근거로 저런 소문이 나왔을까? 뭐 예를 들어 비보약이라는 말도 비보약이래. 왜 비보약일까? 그런 되게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하기도 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물론 기본 지식은 쌓이는데 정말 더 끝도 없구나라는 거를 솔직히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왜냐면 공부를 할수록 식물 쪽은 자신이 알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많은 분야고요. 너무 넓고, 그리고 전문가가
정말 많아요. 뭐 제가 이제 작년에 수업 들었던 선생님 제가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원예는 그 기독교가 아니다. 불교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일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식물계의 최고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뭐 교수님이 계신다고 하면 여러 이론에 대해서 많이 알겠지만 딸기를 만약 10년 동안 지은 농부보다는 딸기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문 분야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그 기준을 도선을 정해라 이런 얘기도 이제 해주셨고, 그리고 답변을 하다 보면 물론 어려운 질문이 나올 때가 있긴 한데 사실 이 시험에 기초해가지고 이 이론에 기초해서 대답할 것들은 많이 없었어요. 대부분은 이걸 공부하면서 읽었던 다른 원예의 책 그런 거가 더 많이 도움이 됐고요. 간혹 가다가 번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많이 대답해 줄 수 있었는데 원예는 무조건 경험입니다. 경험. 내가 그 식물을 사계절 동안 겪어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책을 읽어도 어떤 공부를 해도 그분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국가기술 자격증을 따놓고 나면 노력만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따면서 학원을 다니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저는 산림기능사랑 원예기능사는 학원을 다녔어요. 실기시험만. 근데 그 실기시험을 하면서 몇 주간, 원예기능사는 몇 주간 뵀으니까 이제 뵙다 보면은 되게 닮고 싶다? 배울 것이 많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 그 원예 쪽 관련한 사람들과의 인연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 준비하면서 뭐 자격증 딴 것도 도움이 됐지만 저는 사람을 얻은 게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조경을 들어갔는데 원예기능사 공부했을 때 만났던 인연이에요. 근데 그 대표님이 아니면 사실 어려웠을 거예요. 그 조경이. 근데 정말 그 대표님 덕분에 조경을 끝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식물 쪽 일을 하신다고 보면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한번 시험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너무 이론적이던 부분이다 보니까는 흥미를 잃을 수도 있긴 한데, 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뭐 귀농을 기촌을 한다, 뭐 나중에 이제 노년이 돼서 그렇게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식물일을 하고 싶다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아마 하실 때 오히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더 즐거우실 거예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